하다가 85쪽에 7번부터 하면 됩니다. 맞죠? 기본권 제한 규정이 출제가 자주 됩니다. 37조 2항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항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이걸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한다 하니까 이게 바로 자연법 사상이에요? 실정법 사상이에요? 실정법 사상이죠. 실정법 사상이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로 제한하니까 예외도 있겠죠. 법률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도 제한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라든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같은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죠. 본질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천부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천부 인권 사상인 자연법 사상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정법 사상도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가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기본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번을 보시면 땡땡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4%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구직 단념자와 취업 준비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11.3%이며 이 중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9%라고 한다. 지금 실업 문제가 제시되었죠. 그러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권은 뭘까요? 생존권이잖아요. 생존권이니까 사회권에 해당이 돼요.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권에 해당이 되고요. 나번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 101.9%이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4.3%. 이건 전국이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 50%가 못 됩니다. 불구하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46.9%만 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 주거의 문제잖아요. 인간다운 삶에 관한 의식주 문제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기본권은 사회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권과 연결이 안 된 걸 고르면 정답이 되겠죠. 가번,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권이죠? 맞고요. 2번에 가번,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이건 자유권이잖아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나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역시 사회권이죠. 네. 그 다음에 나번,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이것도 역시 사회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권과 관련된 것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고요.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의 유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이 유형의 기본권이 세계 각국의 헌법전에 등장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20세기 초의 일이겠죠.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본권이다. 끝났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극적인 기본권, 사회권입니다. 20세기에 등장한 거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 사회권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권과 관련이 없는 걸 골라야 돼요.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 금지, 이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언론 출판의 자유니까 이건 소극적 자유인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에 바로 나온 거예요. 시험장에서 2, 3, 4번 볼 필요도 없어요.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공부거리로 복습하면
최저임금제 실시라든가 의무교육제도 실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모두 사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9번 문제. 옳은 설명을 찾으라고 했네요. 가번.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에서 징계를 받아 금치처분, 금치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일정 기간 독거실에 가두어 접견, 서신수발, 도서일람 등을 금지하는 것. 이게 이제 금치처분인데, 자, 이 금치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실외 운동을 원천 금지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 위반을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금치처분이라는 게 바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대요. 그 다음에 나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 중 보수 이외의 소득이 높고 고소득자에게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그 소득분에 따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좀 더 많이 내라 이거잖아요. 이 복지국가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1번. 가에서 추구하는 기본권, 자유권입니다. 신체의 자유. 자유권은 고전적,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죠. 고전적이고 포괄적, 즉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해서 경시되지 않는, 그러니까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입니다. 1번 정답하고 끝나야 돼요. 자, 나머지 공부거리입니다. 나는, 즉 부자가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야겠죠. 앞으로 평수가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자, 이것은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실질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즉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하고 다른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이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와 달리 가는 국민의 의한 땡. 국민의 의한 자유가 나의 사회권에 해당되는 거니까 가는 국가의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바꿔야겠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바꾸면 되고요. 4번. 가는 적극적 자유 땡. 소극적 자유고요. 나는 적극적 자유로 봐야 되겠죠. 사회권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갑을병이 행사하려는 기본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갑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그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죠. 우리 형법 시간에 공부했듯이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형사 피의자인 경우하고 형사 피고인인 경우인데, 형사 피의자는 혐의 없음의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하고, 형사 피고인은 최종심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을은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타인의 강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자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됐다.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여 국가에 대해 구조를 청구하려고 한다. 국가 구조 청구권이죠.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청구권이 5가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국가 구조 청구권.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두환 정부 때 신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은 공무원의 중대한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공무원의 파면을 요청하는 문서를 국가의 기관에 제출하라고 한다. 청원권이네요. 자, 세 가지 공통점 청구권이니까 이 청구권은 개별적이면서 적극적이면서 수단적인 기본권이죠.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만 의미를 갖는
수단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땡. 정답이죠. 여러분,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건 우리 헌법에 4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6대 의무가 뭐죠? 6대 의무.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이 2가지가 고전적 의무잖아요. 이 고전적 의무는 오직 의무만 해당이 돼요. 권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가 있었죠. 교육, 근로, 재산, 환경. 이 4가지는 국민의 권리인과 동시에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정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나머지 공부거리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참정권. 다른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참정권.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공권이다. 청구권입니다. 여기 보면 적극적하고 공권이라고 나와 있죠. 공권 말고 다른 권리로 사권도 있고 사회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조심해야 할게요. 보세요. 헌법은 공법이죠. 공법상의 권리는 전부 공권이에요. 신체의 자유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인 사권이다. OX. 다시 신체의 자유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소극적인 사권이다. OX. X지. 신체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니까 공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사권이다. 그렇지. 소극적이지만 개인이 누리는 권리니까 사권. 맞네? 큰일 납니다. 사권은요, 우리 좀 뒤에서 나보면 민법상의 권리가 사권이에요.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사회법상의 권리니까 사회권 이런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리도요, 3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법률상의 권리냐에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 사권. 공법상의 권리, 공권. 사회법상의 권리, 사회권이에요.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권 공부하고 있잖아요. 헌법의 기본권은 전부 공권이란 말이에요. 공권. 오케이? 너무 쉬운데, 평범한데, 이걸 또 놓치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11번. 다음 조항들이 규정하는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이죠. 자, 이때 평등권은 이 법 앞에 평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회균등을 의미합니다.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권이 나왔고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참정권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 청구권. 청구권이 나왔네요. 재판 청구권까지 청구권이 나왔어요. 자,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가에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 맞죠? 우리나라 헌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회균등도 인정하지만 상대적 평등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누진세 제도 같은 것도 인정되고 있으니까. 1번은 맞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자유권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땡.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이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영위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사적 공권, 사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권이 아니라 공권입니다. 공권.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공부거리. 다는 선거권, 참정권은 개인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권. 여기 공권이라는 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사권이라고 하면 틀리고 사회권이라고 해도 틀려요. 그 다음에 4번에 라는 재판 청구권이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청구권이니까.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 12번으로 갑니다.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병 기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최근 판례죠. 그다음에 나번을 보면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사회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안전보장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게 구판례죠. 옛날 판례. 그러니까 판례가 지금 옛날 판례하고 지금 판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번은 국가를 우선해요, 개인을 우선해요? 개인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문화 편으로 넘어간다면 이건 사회 명목론자의 주장입니다. 나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고 있죠. 이건 사회 실제론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번은 사회 명목론자의 판례고 나번은 사회 실제론자의 판례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볼게요. 1번. 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국가의 존립이 더 우선시한다. 이건 사회 실제론자의 주장이니까 나로 가야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가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네요. 나로 가야 될 거고. 3번. 나는 양심의 자유를 상대적 자유로 본다. 정답이죠.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4번. 나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건 나가 아니라 가로 가야겠죠. 13번.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번.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 청구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참정권 중에 하나죠. 참정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권. 자, 공통점 3가지 모두 헌법상 권리니까 공권입니다. 공권인데 이제 성격은 1번은 청구권이니까 수단적 기본권이고 적극적인 권리고 가번, 나번은 참정권이니까 역시 적극적인 권리이면서 능동적인 권리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다번은 자유권으로 가장 고전적이고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 소극적 기본권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야 돼요. 1번. 가는 청원권이나 국가배상 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이잖아요.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 나머지 공부거리. 나는 국가 성립 이전에도 인정되는 자연권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권의 성격을 갖는 거 4가지밖에 없죠. 전부 인권의 성격을 갖는 것 4가지. 같은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 주권. 이 4가지만이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입니다. 이걸 자연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3번. 다는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하면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명문화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한 게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가나다에는 없고. 그 다음에 4번. 가는 나와 달리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 땡. 청구권이니까 권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권리의 수단. 넘어갑니다. 14번. 밑줄 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에서는 1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는 공직 취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은행 대출 등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투표를 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두 다
투표율, 정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인데요. 자,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기억은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신체적 자유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1번 맞아요. 틀린 거 골라야 됩니다. 니은은 공직 취임을 제한한대요. 공무단임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님번도 맞고요. 3번. 디귿은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기보다 참정권의 평등한 보장과 관련된다. 맞죠? 네. 이때 평등은 상대적 평등인 거죠. 상대적이고 실질적이고 비례적인 평등이죠.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디귿보다 니을이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다. 아니죠. 디귿이 더 적극적인 거고 니을은 소극적인 거잖아요. 투표했어? 그러면 공원 꼭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니을이 이런 건데 비해서 디귿은 투표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투표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4번은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옳은 설명을 찾으래요. 가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130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에요. 헌법 10조. 그 다음 나방.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가번과 나번은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는 우리 헌법 조항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가는 현실적인 실정법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가는 천부 인권 사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실정법 원리를 지향하고 있는 건 나입니다. 어디 있어요? 나에 어디 나와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법률은 나라마다 다른 실정법이잖아요. 가번은 천부 인권 사상, 즉 자연법 사상을 명시한 거고요. 나번이 실정법 사상을 명문화한 겁니다. 1번 땡. 2번 나는 공공복리를 위해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열거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열거적 권리는 적극적인 권리는 전부 열거적 권리예요.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거적 권리를 다른 말로는 개별적 권리, 적극적 권리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할 때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경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게 바로 포괄적 권리죠. 그래서 가번은 포괄적 권리입니다. 가번은 포괄적 권리니까 3번 땡. 그 다음에 4번 가나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자유권인데 이거 헌법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는 거예요. 왜? 포괄적 권리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어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있죠. 뒷북. 인정은 되지만 다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권이죠. 그러니까 자유권도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착각했네요. 4번도 틀렸어요. 3번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기관인 대통령이나 국무회의, 감사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 에서 이제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되겠죠? 자,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입법 과정의 절차를 간략히 나타냈네요.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이거 문제 자체가 공부거리입니다. 자, 기억번에 법률안 발의. 자, 법을 만들 때 현재 우리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정부,
또 한 사람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10인 이상이 발의하면 헌법은 달라요.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 제적 과반의 발의로. 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직능 대표제적 기능을 한다는 거 우리 선거 시간에 공부했을 거예요. 자, 상임위원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거쳐 가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가서 법의 문구, 문장, 작구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죠. 심사를 하게 되죠.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본회의에 회부되면 이제 토론을 거쳐 법률안이 가결되는데 일반 의결 정격수가 적용되죠.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그럼 가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이송이 되죠.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정부로 이송이 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거부권은 환부 거부라고 해서 전면 거부를 해야 되지 어디를 어떻게 고쳐라 이렇게 일부 거부는 불가능해요.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다시 국회 본회의로 옵니다. 여기에서 폐기할 수도 있고 재의결할 수도 있어요. 재의결할 때는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돼 버려요. 확정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5일 이내에 공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신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도 공포를 안 하면 5일 지나는 즉시 5일 지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을 알고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기억은 법률안은 제출 권한은 정부는 행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정부는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살짝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기억의 제출 권한은 대통령은 행사할 수 없다 하면 이건 맞아요.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 못 옵니다. 헌법 개정안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법률안 제안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2번. 니은은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되었다.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직능 대표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공부거리. 디귿이 뭐냐면,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으며 땡. 필요한 경우 직권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부권은 일부 거부는 불가능해요. 전면 거부해야 됩니다. 이걸 또 환부 거부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4번. 니을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땡. 본회의 여기서는 지금 법률안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의결 정격수가 적용이 됩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할 때는 아까 특별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17번. 그림은 우리나라 땡땡 개정안 공고문을 보고 나눈 대화이다. 현행 땡땡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얻은 것. 이거 뭘까요? 대통령이 공고했네요. 땡땡 개정안 공고 헌법 제128조에서 공고합니다. 하고 그 학생의 대화를 보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기본권 내용 일부와 대통령의 임기 및 권한을 개정한다. 이거 헌법을 고치자는 거죠? 헌법 개정입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땡. 이건 법률안 제안일 때고 헌법은 국회 제적 과반입니다.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1번 틀렸고 2번 국회 의결을 위해 제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이거 법률안 재의결.
관한 특별 의결 정족수고요. 3번.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일정 기간 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법률하는 얘기지 헌법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국회 의결 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즉 국민 투표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헌법 개정안은 의결된 거고, 이 의결된 헌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 투표를 뭐라고 하냐면 정치 용어로 레퍼런덤이라고 해요. 레퍼런덤. 어느 모의고사에서 그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투표는 레퍼런덤입니다. 더 깊이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18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인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법률 제정 및 개정권, 탄핵, 소추권, 국회죠. 국회. 나번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이거 대법원이잖아.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 이거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번은 국회, 나번은 법원, 다번 공무원 임명권, 계엄 선포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기관이고요. 자, 이제 옳은 것 찾아야 됩니다. 가와 나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 구성권 인정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몇 명이죠? 9명이죠. 근데 그 중에 3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인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는데 모조리 9명을 모두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회에서 헌법재판관 3사람 또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사람 또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나 법원이나 모두 국가기관 구성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2번 나는 법원이죠. 국회에 비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이 약하다. 이건 맞잖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관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입법기관인 국회란 말이에요. 사법기관은 엄격히 독립되어 있잖아요. 입법권과 행정권에 비해서 사법권은 국민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재판만 하는 것이니까. 사법기관이니까. 따라서 2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 나는 법원은 다 정부, 대통령에 비해 적극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한다. 아니죠. 적극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건 대통령이죠. 3번도 거꾸로 돼 있고요. 4번 다의 권한에 대한 다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국회의 감시 및 견제의 필요성은 오늘날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을 견제해야만이 독재 권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잠깐 다시 답번을 보면 공무원 임명권, 계엄 선포권, 임시국회 소집 요구권 모두 대통령의 권한이죠. 이 중에 행정부 수반을 쓰고 권한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0개도 있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몇 개? 큰일 났네.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 수반수 권한 있고 국가 원수수 권한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가 원수수 권한 암기하면 바보라고 그랬지. 이거 너무 많아서 암기할 필요 없고 행정부 수반수 권한만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국군, 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법률 집행권, 그 다음에 대통령령 발포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는 임면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무원 임명권 요거 하나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이거 잘 내. 자주 내왔다고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가나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 문제 자체가 공부거리입니다. 가는 제안해서 공고하고 기억을 거쳐 국민투표. 아, 그러면 기억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공포되는 거니까 헌법 개정이죠. 가는 헌법 개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는 제출해서 국회의장 나오고 뭐 상임위원회 거쳐야겠죠.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였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다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고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 나는 법률안 개정입니다. 다시 가는 헌법 개정에 속하고요. 나는 법률안 개정에 속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골라야 돼요. 1번 기역에서 통과되려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맞죠? 1번은 맞고요. 2번 니은은 상임위원회죠.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겠죠. 니은에서 폐기된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됐는데 국회의장이 다시 상정,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임위원회 안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는 있어요. 상임위원회를 안 거치고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것은 국회의장이 파기 못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요. 3번 디귿의 경우 법률안 거부의 경우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법률안 거부권이죠.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가에서 가가 헌법 개정 공고와 공포는 모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갑니다. 20번. 다음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흐름도입니다. 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심의의결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 집행은 당연히 정부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결산을 보고, 그 다음에 회계검사를 받아야죠. 결산과 회계검사. 감사원에서 합니다. 자, 감사원에서 결산하고 회계검사한 것은 두 군데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공부했어요. 두 군데가 어디에? 하나가? 예. 대통령과 찬연도 국회입니다. 대통령과 찬연도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는 이걸 기초로 해서 결산 심사를 해가지고, 찬연도 예산에 반영하겠죠. 자, 이제 옳은 거 골라봅시다. 1번. 가의 수반은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해산할 수,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 해산권 없어요. 1번 틀렸고요. 2번. 국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땡. 국회에서 뽑는 것이지, 선출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가는 감사원입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국회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건 의원, 국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공부했죠. 그 다음에 감사원은 정부의 수반에 소속도 있지만, 즉 대통령에 소속도 있지만, 맞죠?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맞네. 감사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감사원 포함 5인에서 11대. 예, 포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국무회의하고 비교해드렸었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이렇게 나가잖아요. 헌법주만.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아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감사원은요. 감사원장과가 아닙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인과 11인 그 안에 감사원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갈게요. 표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의 가장 쟁점에 대한 정당 AB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헌법 개정 논의 A당 입장은 시기상조이므로 반대, B당 개헌안 발의. 그 다음에 니은번 땡땡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A당 찬성, B당 반대. 땡땡 개정안 재의결 A당 본회의 표결, B당 국민적 합의 필요. 그 다음에 땡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 조사 후 실시, 즉시 실시. 국정조사하고 국정감사는 다르죠. 국정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일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 옳은 것 찾아드립니다. 1번에 기억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발의라고 했잖아요. 발의니까 과반. 국회 제적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발의가 아니라 의결이겠죠. 국회에서 의결될 때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2번에 니은은 땡땡 정치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가 가능하다. 국민투표? 국민투표라고 했죠. 국민투표는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실시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냥 국민투표하면은 그냥 대통령에 관한 아니에요? 대통령과 국회 제적 헌법에 맞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죠.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회가 3분의 2 찬성한다고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번도 땡이고 3번 디귿의 경우 디귿이 본회의 표결. 자, 재의결입니다. 재의결에 대한 본회의 표결. 국회를 통과하여 이송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맞아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거부권 행사 못해요. 5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3번이 맞네요. 4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니을.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국정감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2번부터 나갈게요.